어제 있었던 인천외고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공차가 삽입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좌변을 등차 중항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A3의 값이 8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공차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2번에서는 시그마 BK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기 있는 20이라는 값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하고 상수배는 밖으로 빠지니까 K는 1부터 15까지 B의 K, 그리고 이제 2는 15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 30으로 쪼개서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 6이기 때문에 결국 구하고 싶은 건 36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BK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2배의 시그마의 BK는 16이 될 테니까 정답은 4번 8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만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5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의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의 5분의 3이 될 테니 그 합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4번부터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지름의 길이를 2라고 줬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이 돼야 돼요. 여기도 뭐 이제 1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호 AP의 길이가 8분의 3파이라고 했는데, 호의 길이는 우리가 R세타로 구하고 여기 있는 R의 값이 1인 거니까 결국 이 호의 길이가 곧 중심각의 크기인 8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8분의 3파이. 그럼 얘가 평각이니까 나머지는 8분의 5파이가 되면 되겠고, 따라서 부채꼴 OBP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에 세타 해주시면 될 테니 16분의 5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겠죠. 그래서 일단 5번 문제 보면 두 칸 차이니까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제곱 마이너스의 R제곱분의 3이 2라는 소리가 돼요. 양변에 R제곱을 곱해주시게 되면 R의 4승이 되겠고, 얘가 넘어오면서 R제곱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배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0인데, 일단 인수분해 하시면 R제곱 빼기 3의 R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0인데 R제곱은 실수값이니까 당연히 양수값이 돼야 될 거고, R제곱이 3인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양수값이어야 될 거고, 따라서 루트 3이 공비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에 구해야 했던 A4라는 값은 초항 2에다가 공비를 3번을 곱해주시면 될 테니 정답은 6루트 3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6번은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뭔가 싶을 건데, 숫자를 좀 잘 보시면 이게 분명히 이제 규칙은 있는데 이 규칙을 식으로 당장 쓰기는 어렵고, 저기 있는 11이라는 숫자를 10 더하기 1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2라는 숫자를 10의 제곱 플러스 2, 1003을 10의 3승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마지막 숫자는 1의 자리가 7이 되니까 10의 7승에 더하기 7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다 더하고 싶은 거니까 왼쪽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를 하시고 오른쪽은 1부터 7까지 그냥 더하시면 될 테니 등비수열의 합은 R-의 1분의 초항은 10이 되고 항의 개수가 7개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1부터 7까지는 4, 7의 28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이 앞에 있는 분수를 계산해 보면 9분의 10의 8승에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플러스 9분의 이 통분해야 되니까 계산하시면 252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0을 하나 빼주시면 되니까 10의 8승에 플러스 242 나누기 9가 정답이 되겠고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7번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의 6이 9배의 SS3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의 AN의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의 N을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S의 6은 R-1분의 초항 A에다가 R의 6승 -1이 될 거고,
9배에 S3는 R-1분의 A에다가 R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났을 때 여기 있는 R의 6승의 마이너스 1이 R의 3승 마이너스 1에 R의 3승의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이 생겨요. R-1분의 A, R-1분의 A 들어있고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R의 세제곱의 플러스 1의 값이 9가 되면 될 거고 실수 R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S4-S2하고 S7-S5를 했더니 그 값이 지금 72가 됐대요. 그럼 이 좌변에서 네 번째까지의 합에서 두 번째까지의 합을 뺀 거니까 A의 3 더하기 A의 4만 남아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일곱 번째까지 중에 다섯 번째까지를 없앤 거니까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만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더 해놨는데 얘가 3칸 차이 나고 얘가 3칸 차이 나니까 여기 있는 A의 6 더하기 A의 7은 공비의 세제곱에 A의 3승 플러스 A의 4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비의 값을 2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얘는 8배의 A3 플러스 A의 4가 될 테니 앞에 있는 애랑 묶어서 적어주시게 되면 8 곱하기 A3 플러스 A4 이거의 제곱의 값이 72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의 3 플러스 A4의 제곱이 9인 거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근데 또 공비가 2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A4가 2배의 A의 3이 될 테니 얘랑 더하면 3A 3이 풀마 3인 거니까 세 번째 항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기는 하는데 만약에 A의 3이 1이었다면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4분의 1이었겠죠. 그지? 만약에 A의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두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거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겠네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8분의 1이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8번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탄젠트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1부터 A3라고 하죠. 일단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의 주기를 보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즉 주기가 6분의 파이가 돼요. 6분의 파이. 근데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파이고 얘 x의 계수가 a인 거니까 a분의 파이를 통해서 a가 6이라는 걸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다시 보시면 지금 b가 0부터 파이 사이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0부터 파이 사이. 즉 이 b가 지금 양수값인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는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정대칭의 기준 지점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즉 y는 2배의 탄젠트 6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옮겼다고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2배의 탄젠트에 6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12분의 파이만큼을 옮겼다고 해석하시게 되면 2배의 탄젠트에 6x의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문제에서 b가 0부터 파이까지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게 되고 a랑 b를 찾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 이 a, b의 값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직선 y는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도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는데 작은 것부터 A1, 2, 3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가 A1인 거고 얘가 A2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A의 3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뭐라 하냐면 A1부터 A3를 다 더한 값이 C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더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탄젠트가 주기함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아요. 그럼 결국에 C라는 애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였는데 사실은 3배의 A2랑 같겠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A2의 값만 하나 구해주시면 되고 그 A2는 최초의 양의 실근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는 마이너스 2를 일단 풀어주시게 되면은 탄젠트에 6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입력값이 6x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애가 탄젠트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애들을 쭉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 가고 점근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되죠. 여기서 4분의 3파이가 있어요. 이거 두 개만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하나만 더 쓸게요. 4분의 7파이.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치? 2분의 파이씩 빼주시게 되면 4분의 2파이를 빼는 거니까 6x라는 애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거나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5파이거나 이런 애들이 후보군이겠네. 6으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4분의 3파이거나 아니면 24분의 파이거나 24분의 5파이거나 뭐 이제 이러한 값들이 되겠네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최초의 양의 실근인 A2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24분의 파이가 A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 3배한 값이 C인 거니까 C가 8분의 파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또 이제 사인 값을 갑자기 물어보죠. 4배 사인에 파이 플러스 2배 C 이제 얘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일단 각변환을 하시면 이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4배 사인의 2배 C 여기다 2배 하시면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의 값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저 2차 부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해를 가지도록 하래. 해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x에 대한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이 있으려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괜찮죠? 등호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바꿔 이야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 2차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시면 K 플러스 6의 제곱 K제곱 플러스 12K의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의 20 마이너스의 8K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식을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16에 마이너스의 8K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제에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고 K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부등식을 보라는 소리가 되겠죠. 절대 부등식. 얘가 이제 항상 0보다 커지려면 결국 이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K에 대한 식으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K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를 뽑아야 되니까 플러스의 2까지 뽑아주게 되면 6 이렇게 되겠죠. K는 밖에 뽑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뽑았으니까 마이너스의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12 마이너스 8K 사인 세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16이 되고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이상이다 이 얘기죠. 얘의 판별식을 D의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짝수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기소 짝수니까 4분의 D' 조사하시게 되면 36-의 64, 24의 48의 사인 세타 플러스 16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겠네요. 그죠? 자, 정리하시면 16의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48의 사인 세타 그리고 36에서 16을 뺐으니까 플러스 20이 될 거고 이제 얘는 0보다 작아져야 되겠네요. 4로 약분합시다. 그럼 4배의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12의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겠고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둘에다가 5 하나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 되겠네요. 그럼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보다는 사인 세타가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어차피 사인 세타는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범위가 되겠고 따라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지게 하는 세타 값의 범위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거를 구해보시게 되면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여기서 이걸 빼면 3분의 2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4번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첫째 항이 10인수열에 대해서 점화식을 하나 보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항이 0이 되게끔 하는 실수 피해 값의 합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인 건데 첫째 항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정방향으로 가시든가 다섯 번째 항이 0이라고 줬으니까 역방향으로 가시든가 이건 이제 자유예요. 뭐 기왕이면 주어져 있는 걸 쓰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정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항이 10이야. 양수죠. 양수면은 4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A의 2는 마이너스의 6이 되고 얘는 지금 음수네요. 그러면 A의 3까지도 우리가 이제 거저 먹는 건데 A의 3은 이 직전 항에다가 P를 더하자고 그랬어요. P를 더하지. 음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P가 되고 얘는 이제 부호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지금 A3까지는 나왔고 A5까지 가는 거니까 몇 칸 안 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 부호를 알아야 되죠. A의 3이 즉 P-6이죠. P-6. A의 3인 P-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여기에 있는 점화식이랑 범위를 맞춰준 거야. 즉 바꿔 이야기하면 P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쨌거나 이 경우에는 A3가 0보다 큰 거니까 A의 4의 값은 4에서 A3를 빼는 거니까 P-6을 뺄 거고 10 빼기 P가 되겠네요. 10-P.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10-P라는 애의 부호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P가 6보다 크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소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P가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데 요거에 걸려 있으니까 6 이상 P의 값이 10 이하일 때는 이제 A의 4도 0 이상이 되네, 그지? 0 이상이 되니까 A5의 값을 구해보시면 역시나 4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다. 4-의 10-의 P를 하게 되면 P-의 6이 되면서 얘가 지금 0이어야 되죠. 다섯 번째 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P의 값이 6이 되는데 이 6은 여기에 있는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우리가 찾던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P의 값 이 옆에다가 적어놓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경우라 하면 A의 4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겠죠.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1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죠? P가 10보다 큰 경우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거 보는 거니까. 그럼 P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 적어놨듯이 A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는 그냥 P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P를 더 해주게 되면 10이 되죠. 근데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A3가 P-의 6이었는데 아까 양수 봤으니까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보시면 되겠죠. 즉 P가 6보다는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A3가 0보다는 작기 때문에
A4를 구할 때는 P를 하나 더해서 2P의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2P의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이 되는 경계지점이 3이니까 역시나 지금 대소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인 2P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P의 값이 3 이상인 거니까 3 이상 P가 6 미만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로 넘어올게요. 0보다 크니까 이제 4에서 빼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은 4 마이너스에 2P-6을 하시게 되면 10-2P가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엔 P의 값이 5가 되는데 이 값은 이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얘도 우리가 찾던 애들 중에 하나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A의 4가 2P-6이었고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하나 보시면 되겠죠. 즉 P의 값이 3보다는 작은 경우야. P의 값이 3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럼 A4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해줄 때는 그냥 P를 한 번 또 더해 주시면 되겠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P의 값이 2라는 것도 하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3보다 작은 걸 만족하니까 얘도 우리가 찾던 애네. 따라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던 모든 P의 값의 합은 얘랑 얘까지 더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루트 5와 루트 10인 두 원 C1, C2가 뭐 있다는데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일단 그림 띄워놓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래요. 루트 5.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랍니다. 루트 10. 자, 그리고 나서 AB의 길이. 지금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 길이가 2래요. 2.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1 위에 한 점 P와 C2 위에 한 점 Q에 대해서 PBQ가 일직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PQ. 요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45파예요. 이거 뭐 반지름을 준 거고 마무리를 사인 법칙으로 하는 소리인 것 같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지금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심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 C1의 중심은 뭐 한 이쯤 있는 것 같아요. 이쯤. 이 점을 5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5의 1. 그 다음에 C2라는 애도 중심이 뭐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얘를 O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O2. 그리고 나서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 베타.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A도 원 위의 점이고 B도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원 위의 점인 거니까 이렇게 연결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도형인데 공통현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현이 수직 이등분이 되죠. 현이 수직 이등분. 즉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에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되는 건데 아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에 5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게 되면 여기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었죠. 요만큼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남은 길이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따라서 선분 5원, 5투의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5.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기를 알파라고 했단 말이죠. 저기를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각이 2알파예요. 2알파. 중심각이니까. 마찬가지로 원주각이 베타였기 때문에 이 전체 각도가 2베타가 돼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위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이 2등분이 될 거고 따라서 알파 나눠 가질 거고 베타 나눠 가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A, O1, O2를 한번 좀 보시면 A1, O2 각 O1, A, O2의 크기는 전체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준 값과 같겠죠. 빼준 값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i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시게 되면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코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각 변환을 먼저 좀 하면 2사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이제는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지금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얘네 둘부터 나오겠죠. 제곱해서 더하면 15에다가 아까 우리가 대변의 길이가 5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나누기 2배의 루트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2 루트의 50이 됩니다. 2 루트의 50. 그럼 지금 분자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인 거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5하고 요거 5루트 2 약분하시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이 얘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안 구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뭐 특수각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삼각형 APQ 쪽으로 돌려볼게요. 삼각형 APQ. 삼각형 APQ에서는 역시나 여기가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기 때문에 각 PAQ라는 애는 똑같이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했던 길이가 PQ의 길인데, PQ의 길이는 삼각형 APQ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에다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삼각형 APQ의 외접원의 넓이가 45파이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3 루트의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 2까지 곱해주시면 6 루트 5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거 4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 4분의 3파이 하시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3 루트 10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완전 기출하고 푸는 방식이 똑같았던 문제. 자, 12번입니다. 얘는 조금 이제 생소했을 건데, 일단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가 되고 반지름이 4고 A, B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이 하나 주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선분 OA의 연장선 위의 C에 대해서 선분 BC가 A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지금 D가 BC를 1대2로 내분한대요. 뭐 일단 비율 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2K라고 일단 잡아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가 4일 거고 여기도 길이가 4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줬었던 길이가 AB가 6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길이가 6이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유일하게 모르는 길이가 CA인데 뭐 K를 썼으니까 여기는 L이라고 둬봅시다.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K의 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O하고 D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원 위의 점이니까. 자, 어디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볼 거냐면 삼각형, 지금 뭐 하고 싶냐면 K랑 L을 구해야 되는 게 결국 목적이기 때문에 식이 2개가 필요해요. 식이 2개가 필요한데, 지금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우리는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K라는 미지수가 껴있기는 하지만 얘가 4가 되고 얘도 4고 얘가 K니까 어떤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놈에 대한 코사인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OCD의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두 각이 평각이기 때문에 이거 2개 더하면 파이라는 성질 이용하면 코사인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사인의 각 BDO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DO. 그럼 요거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K제곱 더하기 16에다가 대변 16 빼시고 나누기 4랑 K를 곱해서 2배 하니까 8K가 되겠죠.
얘네 둘이 죽을 거고 K는 양수일 거니까 이 코사인 값은 8분의 K라는 걸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 삼각형에서는 코사인의 각 CDO를 계산해 봅시다. CDO. 그럼 마찬가지로 4K의 제곱에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L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누기. 지금 4K랑 2K 곱하면 8K니까 2배 하시면 16배의 K가 되겠다. 그죠? 자, 분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분자를 한 번만 정리하면 4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8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6은 사라지겠죠. 나누기 16K가 된다. 16K. 그럼 지금 얘랑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소리가 되니까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죠. 즉 8분의 K하고 16K분의 4K의 제곱에 플러스 L제곱 마이너스 8L 이 값이 지금 0이어야 돼요. 자, 양변에 16K 곱하시면 2K제곱이니까 6K제곱 그 다음 플러스 L의 제곱 마이너스 8L 마이너스죠.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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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제곱 마이너스 8L 그 값이 0이다 해서 일단 관계식 하나를 찾아냈어요. 한 번만 정리할게요. 6K제곱은 L의 제곱에 플러스 8배의 L이다. 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이제 비슷한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이번엔 어디서 할 거냐면 이쪽 각도 하고 이쪽 각도에 대해서 역시나 평각에 대한 코사인이 반수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 건데 얘에 대한 코사인을 찾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코사인의 각 BAO죠. BAO.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AB라는 현이 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 수선의 발이랑 이 OD가 AB랑 만나는 점이랑 일치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거나 내렸다고 치면 AB의 길이가 6이었기 때문에 요 절반의 길이가 3이 되죠.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4분의 3인 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의 각 BAC 얘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큰 삼각형 BAC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L제곱에 플러스 66에 36인가요? 6에 36. 그 다음 마이너스에 3K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9K의 제곱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나누기 여기가 L이고 여기가 6이었으니까 곱하면 6L의 2배니까 12배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4분의 3이 되면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3이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의 L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4L제곱 마이너스의 플러스죠. 플러스에 36이 4개 있으면 144가 되겠고 마이너스 36의 K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36의 K의 제곱이 이거 넘기고 마이너스 36L을 데려오면 4L제곱에 플러스 36의 L 그리고 더하기에 144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4로 약분합시다. 4로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식이 좀 정리가 돼요. 9K의 제곱이 4로 약분하는 거니까 L제곱 플러스 9L 4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아까 36이었나? 36 이렇게 됐지. 그치? 근데 9K제곱은 아까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2분의 3을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서 가보면 2분의 3에 L제곱 플러스 8L이라는 소리가 되고 전개하시면 2분의 3에 L제곱에 플러스 약분하면 4가 되니까 12배의 L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얘를 또 이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2분의 1의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L 마이너스 36은 0이겠죠. 한 번 더 약분합시다. 2를 곱해주면 L제곱 플러스 6L의 마이너스 72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12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양수 L의 값이 6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가 6제곱 더하기 8 곱하기 6이 되겠네요.
6을 하나씩 약분하시게 되면 결국엔 K의 제곱의 값이 14가 될 테니까 K 값이 루트의 14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는 3K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이 1번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이 어느 정도 꽤 있었던 문항인 것 같아. 자, 단답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 단답형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 평이하다가 마지막 문제가 갑자기 이제 확 난이도가 올라갔었던 경향이 있어요. 일단 단답형 1번 보시면 사인 세타 하나 주시고 저런 계산을 시켰는데, 탄젠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3분의 파이라고 읽으실 수가 있겠고, 탄젠트 60도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각변환을 하시게 되면 얘는 지금 4사분면이죠. 4사분면 코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로 출력하시면 될 거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겠죠. 곱하자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되시죠?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면 이번에는 A의 n 플러스 1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네 번째 항을 갖고 첫 번째 항을 구하래요. 역추적이니까 점화식을 바꿔주면 2배의 A의 n은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결국 내가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33이었으니까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세 번째 항은 17이었을 거고,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는 9였겠죠. 또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찾는 첫 번째 항은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 3번.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객관식에서 계산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놓고 헤론의 공식을 쓰라고 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A가 5죠. 그 다음에 B가 7이고 C가 4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헤론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반둘레의 값을 구해보시면 5 더하기 7 더하기 4의 절반, 즉 8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헤론의 공식을 써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루트의 반둘레, 그리고 이제 각 변의 길이를 한 번씩 빼시면 되니까 빼면 3, 1, 4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4는 밖으로 나가니까 2가 될 거고, 8, 3, 24의 루트 값은 2루트 6이니까 정답은 4 루트의 6이 되겠다.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너무 그러면 시간 소모가 심하니까. 단답형 4번. 이번에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n으로 주어져 있고 y는 루트 15x하고 만나는 지점, 얘죠. 얘. 이놈의 x 좌표를 x의 n이라고 하자입니다. x의 n. 자, 그럼 일단 지금 기울기가 루트 15인 직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의 세타의 값이 루트의 15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 이따 치고 1 있고 루트 15 있으면 여기 4가 있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루트 n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xn의 값은 4분의 루트 n이 되겠다. 그렇죠?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그대로 시그마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4분의 루트 k 더하기 4분의 루트의 k 플러스 1 요거 분의 1이 되죠. 그럼 분자분모에다가 4를 곱해서 밖으로 던지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의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유리화했다라고 치면 결국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k가 되고, 지금 이 둘은 연속되는 항이야. 그지? 그럼 맨 끝하고 처음만 남게 될 테니 48을 엿다 대입하시면 루트 49, 그 다음에 1을 엿다 대입하면 루트 1, 이게 답이 되겠죠. 7에서 1 빼면 6이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24. 자, 단답형 5번인데 이번엔 모든 항이 실수인 등차수열 AN에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걔네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일단 조건 나를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정중앙에는 A7이 있으니까 얘는 13배의 A7이 되고 7번째 항의 값이 0이었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럼 내가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3을 써보시면 마이너스 4D겠고요. A10이죠. A10을 써보면 3D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 가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의 마이너스 4D가 절대값의 3D에 더하기 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D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꺼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절대값의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의 D인 거니까 얘는 그냥 4배의 절대값의 D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3배의 절대값의 D가 되는 거니까 넘겨서 빼면 절대값의 D라는 애의 값이 3인 거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지. 아까 7번째 항의 값이 0이었기 때문에 A의 n의 값은 얼마든 공차가 3이라면 3n의 마이너스 21이거나 마이너스 3n의 플러스 21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누가 될지는 모르니 절대값을 씌워두셨던 거야. 얘가 됐든 절대값 씌워서 더한다고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가지고 SN을 구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해봤는데 계산이 편한 거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성 안 잃고 A의 n의 값을 마이너스 3n의 플러스 21로 특정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A의 원의 값은 18이고요. 5번째 항의 값은 여기 5를 곱하면 15가 되니까 6인가요? 6? 5번째 항의 값이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S10을 구해야 되니까 10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시면 21에서 30빼니까 마이너스 9겠고 15번째 항의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2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S5는 2분의 얘네 둘이 더한 거 24에다가 항의 개수 5를 곱하시면 되고 60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10번째까지의 합은 18이랑 마이너스 9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개수가 10개인 거니까 9 곱하기 5 하면 45가 되겠죠. 45. 그 다음에 S의 15의 값을 구해보시면 역시나 2분의 18이랑 마이너스 24를 더하고 이번엔 15개가 있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다. 그치? 이거 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소리니까 60, 45, 45, 60, 90 정답은 150이 되겠죠. 150. 자, 단답형 6번이에요. 단답형 6번.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데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 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점 CDE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D2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보면 위로 가야죠. 탄젠트 BOC가 이제 이쪽 요 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BC랑 CD가 같다 했으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대요. 표시해둘게요. 얘랑 길이가 같대니. 그리고 나서 지금 길이가 6인 성분 AB였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3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여기도 3인 거 표시해놓고 그럼 이제 뭐부터 건드려야 될까가 감이 잘 안 올 건데 일단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건 조건 나죠. 탄젠트 BOC 여기인데 뭐 여기 알파라고 둘게요. 알파. 그럼 지금 탄젠트의 알파의 값이 얼마라고 하셨냐면 5분의 루트 11이라고 하셨어요. 5분의 루트 11. 그럼 아까 했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치시고 5하고 루트 11이 있으면 여기 6이 있겠지. 그치? 얘랑 요거에 대한 값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의 알파의 값을 구해보시면 6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값까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BC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BC 길이의 제곱은 339, 18에다가 339의 18에다가 코사인 알파 6분의 5가 되겠고 15가 빠지는 거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의 길이도 역시나 루트 3이 돼요. 되지? 그럼 일단 조건 나는 쓴 거고 조건 다까지도 썼어요. 그럼 이제 조건 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조건 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 각이
요 각의 2분의 5배네. 2분의 5배. 그래서 어떤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를 2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2세타. 그러고 나서 여기를 5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180도이기 때문에 이 원을 연장해서 전체 원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체 원이 뭐 이렇게 있어요. 전체 원이. 그 다음에 지금 E하고 D하고 C가 원 위에 꽂혀 있으니까 이 호 AB의 바깥쪽, 우리가 그렸던 쪽에 뭐 이런 곳에다가 P라는 애를 하나 잡아볼게요. P라는 애를. 그리고 나서 얘도 원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커다란 파란색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요. 근데 얘가 원의 중심이었고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였으니까 여기의 크기가 세타가 돼야 되겠죠. 세타.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입장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5세타하고 세타이기 때문에 6세타가 180도가 되어주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세타의 값이 30도가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 이 각의 크기가 60도, 요 각의 크기가 150도더라. 이거를 조건 가해서 알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었던 게 이제 D2의 길인데 D2의 길이는 C하고 E를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C하고 E.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너무 매혹적이라서 O랑 D를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요 보라색깔 삼각형을 보세요. 보라색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야. 이등변인데 꼭지각이 60도라는 소리는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따라서 3분 C2의 길이도 3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가 아까 150도였고 얘 알고 얘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매듭을 지읍시다. 9는 x의 제곱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그리고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시면 x의 제곱에 2 약분하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시면 x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겠죠. 루트에 9 더하기 24니까 33이 되면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조건 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해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서술형 문제인데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을 가지고 저렇게 줬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많이 봐왔던 SN이죠. 상수항에 달린 2차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얘는 S1이랑 같은 거니까 4가 되고 우리는 음수항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일단 논 내겠죠. 그리고 AN을 구하셔야 되는데 AN을 구할 땐 당연히 S의 N에서 S의 N-1을 빼주셔야 돼요. 요게 N이 2 이상일 때가 되겠네요. 그치? 이 문제는 이제 서술형이니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SN은 N의 제곱 마이너스 10배 N의 플러스 13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10배 10배 맞죠? N-1 그리고 플러스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면 여기 13이랑 여기 13은 지워질 거고요.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주면 2N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10N에서 이거를 빼면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2N의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검사는 얘가 그냥 없다라고 치고 S의 N이 N제곱 마이너스 10N일 때를 상정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2N 초항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10을 빼고 이렇게 맞추셨어도 됩니다. 물론 이 조건은 달아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음수항을 찾아야 되는데 초항은 제외였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음수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2부터 대입을 해보면 A2는 4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고 이거 음수죠.
그럼 2씩 더하는 거니까 A3도 마이너스 5, 음수가 될 거고, A4, 얘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A5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여섯 번째부터는 양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2, 3, 4, 5가 될 거고, 더하시면 7이 두 개 있는 거니까 14가 정답이 됩니다. 해설 마무리할게요.